지금 지구는 바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부피가 커지고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해안 도시들은 침수 걱정을 하고 섬나라들은 국토가 줄어드는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지구가 점점 차가워지고 바다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낮아진다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해변이 넓어졌네. 와, 땅이 새로 생겼다. 이거 혹시 공짜 부동산인가? 하지만 바다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바다는 무역이고 날씨고 생태계고 도시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대한 기준선입니다. 그 기준선이 계속 내려간다면 지구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구온난화와 반대로 해수면이 계속 낮아지는 세상을 상상해보겠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조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 넓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도가 발목까지 왔던 곳이 이제는 한참 걸어가야 바다가 나옵니다. 해수욕장 사장님들은 말합니다. 올해는 파라솔을 2줄 더 깔 수 있겠는데? 관광객들도 신납니다. 와, 해변이 넓어졌어요. 사진 찍기 좋다.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요즘 바다 살짝 다이어트한 듯. 오션뷰 카페였는데 이제 모래뷰 카페됨. 처음에는 다들 농담으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눈에 띄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밀물과 썰물도 있고 파도도 있고 계절에 따라 해안선이 달라 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썰물이 아닙니다. 바다가 정말로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당황하는 사람들 중 하나는 해안가 부동산 주인들입니다. 바다 바로 앞이라 비싸게 산 집, 바다 전망 때문에 예약이 꽉 찼던 호텔, 창밖만 봐도 파도가 보이던 카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다가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창밖에 바다가 보입니다. 조금 지나면 바다와 건물 사이에 넓은 모래밭이 생깁니다. 더 지나면 갯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소금기 많은 황량한 땅이 드러납니다. 손님이 카페에 들어와서 묻습니다. 여기 오션뷰 맞나요? 사장님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예전에는 맞았습니다. 호텔 홍보 문구도 바뀝니다. 기존 문구는 이랬습니다. 전 객실 오션뷰.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전 객실 과거 오션뷰. 조금 더 솔직한 곳은 이렇게 씁니다. 바다가 있었던 방향 전망. 부동산 시장도 혼란에 빠집니다. 예전에는 바다와 가까울수록 비쌌는데 이제는 바다가 계속 멀어지니까 기준이 애매해집니다. 누군가는 새로 드러난 땅을 보며 말합니다. 여기 개발하면 대박 아니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 땅은 어제까지 바다 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땅 같아도 실제로는 진해, 모래, 염분, 퇴적물이 뒤섞인 불안정한 바닥일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건물을 지었다가는 몇 년 뒤 건물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기울어지는 중인데요. 공짜 땅처럼 보였던 곳이 사실은 공짜 수렁이었던 겁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는 곳은 항구입니다. 배는 물이 깊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선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낮아지면 항구 바닥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어제까지 들어오던 배가 오늘은 바닥에 긁힙니다. 선장님은 당황합니다. 여기 원래 깊었는데? 항구 직원들은 매일 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안전했던 항로가 이제는 위험해지고 큰 배는 항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단순히 항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 커피, 밀가루, 공장에서 쓰는 원자재,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옷, 석유, 이 많은 물건들이 바닷길을 통해 이동합니다. 항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물류가 흔들립니다. 마트에 갔는데 바나나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바나나가 왜 이렇게 비싸졌죠? 직원이 말합니다. 바다가 멀어져서요. 말은 웃긴데 상황은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 택배앱에도 이상한 문구가 뜹니다. 배송 지연 사유 해수면 저하로 인한 항만 혼잡. 처음 보는 사유라서 고객센터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객님, 상품은 출발했는데요. 네, 배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요? 바다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바다가 낮아지면 어업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얕은 바다에 살던 물고기들은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어민들은 기존 어장에 갔는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여기 있었는데?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집이 얕아져서 이사 갔습니다. 조개, 깨, 해초 같은 생물들은 더 힘듭니다.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멀리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이 점점 마르고 갯벌은 넓어졌다가 결국 말라붙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갯벌 체험장이 대박날 수도 있습니다. 와, 갯벌이 넓어졌어요. 조개 캐기 체험 확대 운영.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갯벌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계속 멀어지면 갯벌은 그냥 마른 진흙밭이 됩니다. 조개잡이 체험장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의 체험 마른 갯벌에서 장화 되찾기. 아이들은 묻습니다. 조개는 어디 있어요? 직원은 멀리 바다를 보며 말합니다. 저 친구들도 이사 갔어요. 해수면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새로운 땅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바닷속에 숨어있던 것들도 보게 됩니다. 오래된 난파선, 폐어망, 녹슨 닷, 버려진 타이어, 정체불명의 플라스틱 쓰레기.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물찾기처럼 신나합니다. 유튜브에는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바다가 사라진 자리에서 보물찾기, 해저 유물 발견, 100년 전 난파선의 비밀. 그런데 막상 파보면 나오는 건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녹슨 통발, 깨진 병, 누가 버렸는지 모를 김치통. 댓글에는 이렇게 달립니다. 바다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 드러났네요. 물론 실제로 중요한 발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항구 흔적이나 고대 해안선의 유적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빠집니다. 과학자들은 과거 기후와 해수면,
변화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불편한 사실도 마주합니다. 바닷속에 버린 줄 알았던 쓰레기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해수면이 계속 낮아지면 세계 지도도 바뀝니다. 얕은 바다였던 곳이 드러나면서 섬과 육지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배를 타고 가던 섬이 어느 날부터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관광 안내 문구도 바뀝니다. 배 타고 떠나는 섬 여행, 이랬던 문구가 운동화 신고 떠나는 구섬 여행으로 바뀝니다. 섬 주민들은 복잡한 기분일 겁니다. 교통이 편해져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택배도 빨리 오고 병원이나 학교 가기도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만의 독특한 문화와 생태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부 동물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늘고 땅값이 변하고 조용했던 섬이 갑자기 개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합니다. 드디어 우리 섬도 차로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차 막히는 섬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문제도 생깁니다. 새로 드러난 해저 지형이 누구 땅이냐는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긴 우리 바다였으니 우리 땅이다. 아니다. 우리 쪽이 더 가깝다. 잠깐만요. 어제까지 물이었잖아요.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실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해안선은 계속 바뀝니다. 회의 끝날 때쯤 누군가 말합니다. 죄송한데 이 지도 이제 옛날 지도입니다.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곳은 항구만이 아닙니다. 좁은 해협이나 운하도 매우 중요합니다. 배들이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지나가는 길이죠. 그런데 해수면이 낮아지면 얕은 운하나 해협은 통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배들은 더 깊은 길을 찾아 돌아가야 합니다. 운송 시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올라갑니다. 결국 물건값도 오릅니다. 사람들은 마트에서 묻습니다. 왜 커피값이 또 올랐죠? 해수면이 낮아져서 배가 돌아왔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신메뉴를 출시합니다. 저수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높고 양은 적습니다. 손님이 말합니다. 이건 해수면이 아니라 커피 수면이 낮아진 거 아닌가요? 물론 농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바닷길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는 꽤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풍경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바다는 전 세계 물류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의 수위가 낮아진다는 건 도로 곳곳에 갑자기 과속방지턱이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한 과속방지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해수면이 낮아지는 걸까요? 이 가정에서는 지구온난화의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차가워지고 더 많은 물이 빙하와 얼음으로 묶이는 겁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부피가 커져 해수면이 오르지만 반대로 차가워지면 어느 정도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쌓이고 녹지 않으면 물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의 얼음으로 저장됩니다. 즉, 바다가 낮아진다는 건 단순히 해변이 넓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가 차가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름이 좀 시원해졌네? 전기요금 덜 나오겠다. 모기 좀 줄어드나? 하지만 점점 겨울이 길어지고 봄이 늦어지고 농작물 재배 기간이 짧아지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농부들은 걱정합니다. 작물이 자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떤 지역은 추위 때문에 생산량이 줄고 어떤 지역은 강수 패턴이 바뀌어 물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바다가 낮아지는 건 단순한 해안선 문제가 아니라 기후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시간이 더 지나면 해안 도시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부산, 인천, 뉴욕, 상하이, 도쿄, 베네치아 같은 해안 도시들은 바다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항구가 있고 배가 오가고 바다를 중심으로 문화와 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계속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 항구는 더 이상 항구가 아닙니다. 항구였던 곳은 거대한 공터처럼 변하고 도시는 새 해안선을 향해 계속 시설을 옮겨야 합니다. 항구 이전 공사가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 항구입니다. 하지만 몇십 년 뒤 또 바다가 멀어집니다. 마지막 항구 2호점 개장. 옛 항구 지역은 관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가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과거에 배가 드나들던 항구였습니다. 관광객이 묻습니다. 여기가요? 지금은 자전거 도로인데요? 가이드는 말합니다. 네, 예전에는 배가 다녔고 지금은 전동 킥보드가 다닙니다. 도시의 역사도 바뀝니다.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이 지역은 과거 해안 도시였다.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바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바다가 어디 있었다고요? 해수면이 낮아지면 인간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도 이동합니다. 바다새는 먹이를 찾기 위해 더 멀리 날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물개나 바다사자 같은 동물들은 쉬던 해안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섬이 육지와 연결되면 육지의 포식자가 섬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섬에서 안전하게 살던 새나 작은 동물들은 갑자기 낯선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섬에 살던 새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우리만의 평화로운 섬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여우가 걸어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새는 말합니다. 잠깐만요. 배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생태계는 이렇게 작은 연결 하나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져 생긴 육지 연결은 인간에게는 길이지만 어떤 생물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물론 인간은 적응합니다. 새로운 해안선에 맞춰 항구를 옮기고 지도를 다시 만들고 드러난 땅을 조사하고 위험한 지역은 출입을 막습니다. 새로운 직업도 생깁니다. 해안선 예측 전문가, 옛 바다 관광 가이드, 신규 해저 지형 조사원, 항구 이전 컨설턴트, 소금기 많은 땅 정화 전문가, 그리고 가장 바빠지는 사람은 지도 제작자입니다. 지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00엠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운전자가 말합니다. 여기 어제까지 바다였는데요. 새로운 관광 상품도 나옵니다. 과거 바닷속 걷기 체험. 가이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이곳은 옛날에는
물고기들이 출근하던 길입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물고기도 출근해요? 가이드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먹이 먹으러 출근합니다. 유쾌한 변화도 있습니다. 바다 밑이었던 곳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이름은 해저 마라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바닷속을 달리다니 낭만적이다. 하지만 실제 풍경은 대부분 마른 진흙과 소금기 많은 바람입니다. 완주한 사람들의 후기는 이렇습니다. 낭만은 있었는데 신발은 버렸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면 육지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보다 좋은 거 아니야? 침수 걱정도 줄고 땅도 늘어나잖아. 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해수면 상승이 위험한 것처럼 해수면 하강도 지나치면 위험합니다. 항구가 마비되고 어장이 바뀌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후가 차가워지고 농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바다가 지금 위치해 있다는 전제 위에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항구도 방파제도 해안도로도 관광지도 어업도 모두 지금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선이 계속 내려가면 우리는 세계의 가장자리를 계속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엄청난 비용과 혼란이 따릅니다. 바다가 높아져도 문제고 낮아져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바다가 어느 방향으로든 너무 빠르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수면이 계속 낮아지는 세상을 상상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다는 단순히 해변 사진의 배경이 아닙니다. 바다는 도시의 위치를 정하고 배의 길을 만들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날씨와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지구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해변이 넓어져서 사람들이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오션뷰 카페가 모래뷰 카페가 되고 섬여행이 도보여행이 되고 바닷속 쓰레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웃긴 일도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다가 조금씩 물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가 조금씩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해수면이 계속 낮아진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